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을 진행하게 된 연사자 심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이어트를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도 이미 다이어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중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살을 잘 뺄 수 있는지,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내가 오랫동안 건강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내가 건강하게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살을 빼고 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이어트를 정의부터 해보려고 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다이어트를 이제 지방을 빼고 체중을 감소시키고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된 양의 식사를 하는 걸 다이어트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영미권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는 식사나 식습관을 통칭해서 다이어트라고 불러요. 전 이번 강연에서 다이어트를 후자의 식습관으로 정의하고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너 뭐 되냐? 다이어트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영양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헬스 트레이너도 아니고 운동을 10몇 년 해본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 과거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이게 2021년도 사진인데 혹시 제 몸무게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손 들고 한번. 120kg요. 다음 또 130. 130이요? 다음 분 또 없어요? 110. 110. 뭐 많이 불쾌하기는 하네요. 일단 지금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분 많이 나쁘네요. 네. 놀랍게도 130kg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 사진이고요. 아까 거 사실 보정이 좀 들어가서 제가 좀 실제로 이랬다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어요. 이 정도였습니다. 심했어요. 정말 살이 많이 쪘었죠. 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할머니가 저를 명절 때 만났는데 재현아, 살 좀 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80kg였다가 한 90kg, 100kg까지 갈 때쯤엔 복스럽게 먹네, 건강해 보이네 하면서 인상이 핀다고 막 좋아하셨는데 3자릿수 넘어가면서 할머니가 저한테 밥을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 밥 먹으려면 제가 일어나서 가야 됐었어요. 형 약간 갸우뚱하시면서 쳐다보시고, 그러다가 한 120kg쯤 되니까 재현아 슬슬 살 좀 빼자 하다가 30kg 되니까 밥을 좀 덜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먹지 말라고. 이때 이 정도는 사실 거의 병원 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정도의 리액션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실제로 혈압도 150이 나왔어요. 제가 진짜 심했거든요. 이러던 와중에 제가 어떻게 살을 빼게 됐냐면, 여러분 혹시 그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건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BMI로 공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부정맥이 있어서 어차피 저는 부정맥으로 공익이 뜰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검 전에 제 BMI를 보여드릴게요. 없어요. 끝에 그냥 제 몸무게를 푸시하는 데가 없어요. 너무 억울한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40.12가 제 BMI였는데 몸무게로 공익에 나오는 기준이 35였어요. 그냥 편하게 가면서 그냥 공익 받을 수 있는 몸무게였는데 어쨌든 어차피 제가 공익인데 몸무게로 공익을 받는 게 너무 분한 거예요.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겠어요, 저를. 얘 몸무게 때문에 공익 나왔다 이러면서.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제가 신검 직전에 한 2주, 3주 동안 한 15kg, 20kg 가까이 빼고 신검을 가서 다행히 그것 면했습니다. 네, 이제 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에 조금 더 신뢰가 생긴 것 같은 눈빛이긴 합니다. 그쵸? 네. 그럼 이제 강연을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교관처럼, 수련회 교관처럼 빡세고 좀 날카롭게 여러분 좀 혼내듯이 강연을 진행할지, 아니면 좀 교생 선생님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강연을 진행해볼지 한번 설문조사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좀 빡세게 했으면 좋겠다. 유하게 했으면 좋겠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조작된 게 아니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종인이랑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서 종인이가 이기면 빡세게 하고 제가 이기면 좀 유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안 내면 거가 왜뭐 제가 이겼어요. 유하게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이어트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여러분들 뭐 간헐적 단식, 뭐 저탄고지,
황제 다이어트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살 빼서 성공적으로 한 2, 3년 있어 보신 분 계신다 있을까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한 20년 동안 정크푸드와 패스트푸드에 뒤덮여서 움직이지 않고 항상 누워서 술 마시고 눕고 먹고 눕고 이러면서 살을 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식습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다이어트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학계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보고된 그리고 올라와서 떠도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전부 조사해보니까 무려 10만 개라 그래요. 10만 개.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조사해봤더니 몇 개냐? 1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다이어트를 어떤 확 식습관을 바꿔서 단기간 체중을 빼고 하는 데 도움돼 보이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챙기면서 되게 건강하게 살을 빼면서 예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다이어트는 굉장히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는 한 달짜리 2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는 식습관이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이어트 방법을 내가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기준으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기준으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나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내가 이 다이어트를 한 달 이상 지속할 수 있을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거 명주씨 이거 한 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탄수화물 먹고 조금 뭐 고기만 먹고 못하죠. 그럼 간헐적 단식 한 달 내내 2년 한 달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못하죠. 이게 한 달 동안 못하는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어쨌든 끝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2주, 3주 이렇게 다이어트 하다가 그게 끝나버리잖아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린 이걸 요요라고 부르죠. 모두 아시다시피. 결국에 내가 한 달 이상 해낼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해야 그걸 또 이 2달, 3달, 반년, 1년 이런 식으로 늘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 내 습관으로 만들려면 내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할 수 있는 다이어트여야 그런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실천적인 방법들이죠. 첫 번째, 물입니다. 여러분 저랑 좀 친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물통 아시나요? 아시죠? 초록색 뚜껑에 저기 있는데 저 물통을 제 학교에 와서 한 3-4번은 항상 채워요. 제가 물을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하루에 한 5리터쯤 마십니다. 옛날에 살이 쪘을 때는 물을 그 정도로 마시진 않았는데 살이 빠지면서 좀 습관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마셔요. 근데 이건 사담이었고요. 일단 물을 마시면 다이어트에 왜 좋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물을 마시면 내 혈액이 끈끈해지는 걸 막아줘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그렇게 해서 내 혈액이 좀 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 체내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모하는 칼로리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 아주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내가 물을 마시는 걸 평소에 한 1리터 마시다가 이걸 3리터 정도로 늘려서 그 상태로 1년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 1년 동안 줄일 수 있는 체지방의 양이 무려 5kg이나 된다고 해요.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요. 그 정도로 물을 마시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좋아요. 실제 물 마시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물을 억지로 마시기 힘들 수 있는데 한 컵씩만 더 마신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아주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물을 식사 중에 마시면 소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식사 후에 마시면 이렇게 소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위산이 희석돼요. 그래서 소화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혈당이 높아지는 걸로 이어져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누구나 아시다시피 운동이에요. 운동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요. 일단 운동은 여러분들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일단 이 강의를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운동을 이미 잘 해내고 계시거나 운동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보다는 운동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여러분 움직이는 상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상태에 익숙해져서 내가 계속 운동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냥 걷고 그냥 일상생활 돌아다니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나 오늘 1만 보 걸었어, 나 오늘 2만 보 걸었어 하는 걸 가지고 나 운동했으니까 살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 물론 몸에 나쁘진 않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우리가 알바 하루에 6시간씩 한다고 해서 내 몸짱이 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숨찬 운동을 해야 내 몸에서 칼로리를 태우고 지금 활동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격한 운동을 해야 그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운동을 내 생활에 갖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운동하기에.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하기 제일 쉬운 운동. 걷기. 걷기는 제가 노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숨쉬기요? 다른 분 없을까요? 계단. 역시 앞에랑 대답의 격이 다르네요. 네, 좋아요. 계단이에요. 계단. 여러분들 대체로 다 아파트에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를 가시고 귀가를 하실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을 한번 걸어 올라가 보세요. 생각보다 계단 오르는 거 굉장히 숨차고 운동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이 1층이라서 계단을 쓸 일이 없긴 한데, 그래서 전 살 뺄 때 일부러 저희 집 꼭대기 18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갔었어요. 이렇게 내가 숨찬 운동, 내가 막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 조금 막 헉헉대는 느낌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실 계단놀이 하는 거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운동들을 조금씩 일상에 넣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운동이 좀 익숙해졌다는 그 전제하에 뭔가 조금 더 격한 운동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좀 다양하고 재밌는 운동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내 몸이 좀 더 예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실 텐데, 그럴 때 갈 수 있는 곳 헬스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랑 헬스장 가시고서도 막 무리한 운동들 가면 우락부락한 형님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운동하고 싶은데, 몸 커지고 싶은데 나 왜 아직 멸치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달리기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런닝머신을 막 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다른 사이클이나 이런 유산소 머신들도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2번씩만 그렇게 꾸준히 가다 보면요, 내 몸이 어느 정도 생각보다 대사량이 좋아지고 해서 예뻐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말한 걸 지켰다면요. 그때 와서 거울을 봤어요. 헬스장 운동 끝나고 나왔는데 나 뭔가 가슴이 좀 부족해 보이네. 가슴 운동을 하는 거고, 하체가 부족해 보이네. 그럼 스쿼트를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찾아가면 돼요. 사실 그때부터는 운동은 가속이 붙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궁금한 것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 정보가 정말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찾고 싶으시면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하다가 뭐 하는데 모르겠다 하면 그때 생기는 질문들은 저기 김재민 교수님께 여쭤보면 훨씬 더 깔끔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맡기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꿀팁 하나 드릴게요. 헬스장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 기준. 네. 볼 것 같으세요? 금액? 집에서 가까워야 돼요. 이래서 운동하는 사람한테 제가 지금 안 시키려고 했던 건데 아시네요. 맞아요. 정답이 나왔어요. 집에서 가까워야 돼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헬스장 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게 드는 힘이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85는 입을 열고 나와서 문 여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헬스장은 가까울수록 좋다. 그러니까 헬스장이 가까워야 해요. 사실 여러분들 프로 아니라서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완전히 사실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그거는 상관없고요. 분위기 좋은 거 우리 가서 데이트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대도 사실 우리가 꾸준히 안 가서 그렇지 꾸준히 가면 다 비슷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이러니까 아깝게 느껴지는 건데 매일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거, 정말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 진짜 제일 가까운 데로. 거리가 제일 우선이에요. 거리가 멀잖아요? 절대 안 가고요. 대중교통을 타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냥 안 가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꼭 도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사실 다이어트의 80% 이상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어떤 음식이 몸에 나쁘고 이런 것들을 굳이 말하진 않을게요. 다 아시잖아요. 그쵸? 몸에 나쁜 음식 3가지. 유성님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쁜 음식. 치킨, 피자. 몸에 좋은 음식 한번 3가지. 육회 정도면 괜찮죠? 단백질이 그렇게 좋아요.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몸에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는 그걸 우리가 몰라서 먹고 안 했는데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린 한 가지 기준, 7시 이후로 드시지 마세요. 7시 이후로. 이거를 보통 6시 이후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6시 이후로 안 먹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평소에 밥 먹고 친구랑 저녁 약속이라도 있고 하면 6시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7시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일상생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야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속에 뭐가 들어있는 상태로 잠을 자면요, 숙면을 할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시켜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장 운동을 하고 있으면 내 몸이 깨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잠을 방해해서 피로도가 누적되게 만들어요. 혈당 수치도 높아지고요. 사실 야식을 먹지 말라는 게 낮에 먹는 것보다 살이 쪄서라는 건 우리의 흔한 착각이에요. 야식을 먹는다고 낮에 먹는 것보다 찌진 않아요. 그냥 아침 야식을 먹는다고 하면 무조건 웬만하면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야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예요. 딱 이거 하나만 지키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7시까지 드시라고 했다고 7시까지 드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막 7시까지니까 막 6시부터 야, 스포츠나 다 모여 갑자기 다 시켜서 7시 이 정도 살 안 찌겠지? 아니에요. 쪄요. 야식이 다를 게 없어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7시까지 드시고요. 이후로 뭐 그렇다고 전에도 그냥 상식적인 식사 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식 적당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치팅데이. 치팅데이 사실 저는 일주일에 2번 권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가혹해요. 저도 못했어요. 지나다 보면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 와서 야, 나 힘든 일이 있는데 치맥 한잔 하자. 엄마 아빠가 제가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갈래?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7시 그냥 넘잖아요. 그런 날 그냥 드시는 거예요. 오래 하려면 치팅데이가 갖는 의미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치팅데이 하잖아요. 그날만 기다려요. 6일 동안 먹으면서 이날 다 죽었어 이러면서 그때 다 먹어버려서 살 다 찌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정도 치팅데이라 생각하시고 천천히 여유 그냥 치킨 한 마리 정도 막 그렇다고 막 정말 과하게 힘들게 먹지 마시고요. 이틀 정도는 괜찮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다음은 다이어트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자존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먹는 거 참는 거 하루 이틀 참아요. 근데 그걸 오래가지 못하게 하는 건 내 몸이 힘든 것보다 내가 멘탈적으로 밥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막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밥만 되면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그게 문제라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제 몸무게 그래프거든요, 여러분. 이게 저기보다 좀 더 떨어졌는데 그래프 기록을 안 했는데 어플이 없어져가지고 저기가 밖에 없어요 지금. 130kg부터 지금 79.5kg까지 빠진 거고요. 보시면은 다이어트 할 때 몸무게 이렇게 쫙 내려가지가 않아요. 보이시죠? 꼬불꼬불하게 내려가는 거. 보시면 빠졌다가 또 쪘다가 또 빠졌다가 또 며칠 뒤에 또 올라가요. 갑자기. 지금 한 이 사이에 90 몇 킬로였다가 80 몇 킬로 다시 90 몇 킬로 됐죠. 또 빠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건 0.4kg 빠졌다가 0.10kg 쪘다가 0.2kg 빠졌다가 0.1kg 쪘다가 0.9kg 쪘다가 0.1.2kg 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이어트가 몸무게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되게 보면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 힘든 게 저 다이어트 시작할 때 130kg였죠. 50kg 빼야겠다. 80kg 너 기다려. 이러고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를. 근데 막 와 열심히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딱 한 5kg 뺐다고 쳐요. 45kg 남았네. 아 이게 그 숫자가 꽤 압도적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5kg를 뺐지만 그래도 내가 125kg 하는 몸무게는 그렇게 기뻐할 만한 몸무게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매 순간 오는 피드백들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나 0.1kg 빠졌네? 이런 것들에 이것밖에 안 빠졌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0.1kg가 쌓여서 저도 50kg가 빠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을 빠지고 있는 매 순간 그리고 하루 한 0.4kg 쪘더라도 그럼 오늘 좀 적게 먹어야지 0.5kg 빼고 또 하루 그날 약속이 생겨서 많이 먹었어요 1kg 쪘어요 그럼 또 그날 한 1.3kg 빼야겠다 이틀 동안 그러면 또 조금 먹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몸무게를 자꾸 뺐다 쪘다 하면서 매 순간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 과정 안에 있는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아껴주고 이해해줄 수 있어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 목표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지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천천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다이어트는 내 안에 나, 그리고 또 다른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두
각자 다들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여기서 말하는 나는 먹고 싶어 한다. 그동안의 나였죠, 사실. 계속 먹어왔던 나. 참지 않았던 나. 게을러왔던 나. 반면 이거는 운동하는 나, 열심히 사는 나, 다이어트 하는 나, 참는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아무래도 더 예쁜 몸을 만들고 싶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되고 싶기 때문에 먹고 싶어하는 나는 계속 모른 척하고 운동하는 나는 되게 예뻐해요. 막 나 오늘 운동 갔어. 와, 뭐 잘했네 라고 말하면 나 오늘 참았어 라고 말하는데 정작 먹고 싶어하는데 욕구는 아는 척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 왜 계속 먹고 싶어해? 참아야지. 거울 보면서 야 너 참아야 돼. 그래서 만지면서 이러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채찍질해요 나를. 근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런 내 모습도 인정일 수 있어야 정말로 내가 합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동안 20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먹는 애 손만 잡고 와주다가 갑자기 모른 척하고 걷어차고서 너 일로 와 하고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가. 얘 입장에서는 다시 알아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 3일 동안 막 먹을 거 정말 줄이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번뜩하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배민에서 3만 원 시키고 먹고 있고 이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여유가 오는 거예요. 얘를 모른 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없이 그냥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얘는. 결국에 내가 내 모습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먹고 싶구나 그러면 근데 오늘 내가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참아야 될 것 같아. 어제 너 편 들어줬으니까 오늘은 너 편 들어줄게. 오늘은 조금만 참아보자 하고 어떤 날은 내가 3일 열심히 운동했는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운동했는데 오늘은 먹어볼까? 하고는 치킨 시켰는데 뭐 BHC에서 시킬 거 국내에서 그냥 시켜보고 오븐 치킨 시켜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합의를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빼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천천히 손잡고 둘 애기 달리듯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다이어트라고 저 생각을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많이 드는 비유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먹으러 돌아다녀요. 일상생활 하면서 막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술 마시러 다니고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계속 돌아다니면 24시간 동안 뭐 먹어? 그만 먹어. 너 그만 먹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살쪘어. 거울 봐. 먹어도 되겠어?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들 압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너무 싫어하지 않겠어요? 막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럴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는 나한테 항상 그러고 있어요. 그만 먹어. 살쪄. 너 지금 몸무게 봐. 체중 올라가서는 너 먹으면 안 돼. 정신 차려. 너 그래갖고 되겠어? 나약한 놈. 그만 먹어. 이러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원수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미 힘든 나를 계속 엉덩이 때리면서 나가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오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죠. 내가 예뻐지고 내가 멋진 모습이 돼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도 날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날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날 대우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게 전 결국에 다이어트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남한테 받고 싶은 걸 나한테 먼저 해줘야 돼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모습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내 모습을 어떻게 알겠어요? 남들한테 받고 싶은 걸 나한테 먼저 해줘야 돼요. 지금 내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마저로 나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모습마저로 내가 사랑해줄 수 있어야 남들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어요. 내가 날 미워하면 남들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 하는 거, 다이어트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어야, 그리고 할 수 있어야 다이어트를 마치고도, 다이어트를 성공하고도 더 자존감 높고 자신감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다독여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면서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훨씬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어도 여러분들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돼서 애틋한 관계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